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관련된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병렬 루프를 이용해서 구현하셔야 되는데 병렬 루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나름대로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하셨고 구현된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공유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는데요. 자, 우선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제 동작 패턴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제 배열 데이터로 데이터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거죠. 즉, 이제 뭐,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로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 버튼의 동기가 돼서 데이터를 로깅해야 되는 기능이 하나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취득한 배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값이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 50, 20 해서 쭉 올라가다, 그러니까 5단위로 증가하다가 다시 80에서 다시 이렇게 감소되는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입력 데이터, 내가 핸들링 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터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램프 데이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감소하는,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 자, 세 번째로는 자, Shift 레지스터에 이렇게 취득한 배열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을 해서 이 저장된 데이터를 계속 비교해서 이 저장된 배열의 그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취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내가 취득한 이 데이터 값과 비교를 해서 그 두 개의 차이가 50 이상이면 시작 버튼을 다시 거짓으로 해서 데이터를 취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 정지 조건이 되겠죠. 이 프로그램의 정지 조건. 자, 그래서 이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 병렬 루프를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루프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로깅 시스템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조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루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루프 안에서 판단을 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주기가 되게 짧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프론트 패널의 화면을 어떤 정보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을 하는 코드, 아니면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같은 데이터 로깅하는 루프에 같이 있게 되면은 로깅 주기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루프는 별도로 하나를 운영하고 또 다른 루프를 병렬로 운영을 해서 이 병렬 루프에서 뭐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지금 같은 요구사항은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거는 별도의 루프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있는데 센서 데이터로부터 로깅한 데이터를 이 정지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넘길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에 손실이 없이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Q를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데이터가 중간에 손실이 좀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랩뷰의 동기화 기법 중에 뭐 알림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하게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가지고 로컬 변수를 통해서 병렬 루프로 데이터를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 변수의 단점은 뭐냐면 얘는
최신 데이터만 보장을 해주고 그 이전 데이터는 얘가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변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통은 데이터 로깅 시스템에서는 어떤 데이터에 손실이 없이 데이터를 로깅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데이터에 손실 없이 자 데이터를 그 정지 조건을 판단하고 싶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Q를 썼죠.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있는데 이제 위쪽의 루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드가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while 루프의 입력 조건으로는 이 아래 Q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for 루프를 이용을 해서 자 for 루프의 반복 횟수는 50번입니다. 그래서 자 50번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for 루프의 출력 값은 그냥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위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해서 49까지에 해당하는 총 원소의 개수가 5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자 50에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50, 49, 48 하면서 1씩 감소하면서 나오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출력 값을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입력 연결로 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원 배열 출력이 나오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출력 값이 자 0부터 1씩 증가해서 49까지 갔다가 다시 50으로 간 다음에 다시 1씩 감소되는 그런 램프 삼각화 함수 형태의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위의 조건 중에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하드 코딩을 해서 자, 삼각파 형태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원소의 개수는 총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루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스타트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참이면 이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지금 루프 반복, 이 while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실제 배열 크기를 나눠서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하나씩 이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루프로 전달을 해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열 인덱스 값은 제가 웨이브폼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 상단과 같이 사용자한테 그래프 형태로 현재 데이터가 취득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루프는 루프의 주기는 100ms로 제가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스탑 버튼이 참일 때 정지되게 해놨고 이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stop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설정을 해놓고 로컬 변수를 만들어서 이 아래쪽 병렬 루프도 스탑 값이 참이면 정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Q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Q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자 인테저 32비트 데이터 타입으로 제가 선언을 했고 그래서 스타트 값이 참이 되면 이 위의 while 루프에서 루프 반복 터미널에서 이 배열 크기만큼을 나눈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배열 인덱스를 이 원소를 계속 추가해 주도록 운영하고 있고 이 아래쪽 while 루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값이 거짓이면은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데 스타트가 참이 되면 다음과 같이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위의 루프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shift register의 값들 중에서 최대 값을 하나 구한 다음에 그 값과 가장 최근에 취득한 값과의 차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shift register, 초기화된 shift register 값에 배열 최대 최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값과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최근에 내가 취득한 데이터하고 차를 절대값으로 취한 다음에 그 절대값이 5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50 이상이기 때문에 50을 포함해서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스타트 버튼을 다시 거짓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게 멈추게 되겠죠. 이 스타트 값이 거짓이면 이 아래에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루프도 정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제가 화일 루프를 운영하실 때는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래쪽 루프에서는 제가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위의 루프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이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에서 계속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계속 폴링을 하면서 스타트 값이 참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코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루프에 기다림 함수에 최소 1ms 이상의 기다림 함수의 입력값을 인가해 주신다고 하면은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독자분께서 요구하신 사항 3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병렬 루프를 이용을 해야 되고, 자,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드 코딩해서 이 삼각파 형태의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Q에 전달을 해줘야 되고, Q에 추가한 데이터를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루프에서는 하나씩 뽑아내서, 자, 그걸 Shift 레지스터에 저장하신 다음에 Shift 레지스터 값 중에 최대값과 현재 취득한 값 간의 차를 비교를 해서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스타트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정지하도록 운영하시면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이제 시스8 코드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를 구현함에 있어 가지고 함수를 이제 그 불러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고 실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이 실습 코드에 대해서 구현해 놓은 걸 가져왔고요.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은 간단하게 이게 그래프 웨이브폼 차트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있겠고, 스타트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 값을 표시하기 위한 diff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고,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데, 여기에서 완성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 정지 조건을 판단하는 루프에도 하나의 기다림 함수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ms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 윈도우 OS에서 운영 가정한 소프트웨어, 랩뷰 소프트웨어로 운영 제어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ms가 되기 때문에 1ms만 넣어주셔도 CPU의 부담을 줄여주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관련된 그 코드를 구현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Q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Q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Q는 동기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기화에 가보신다면, 자, Q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Q를 사용하실 때는 우선 Q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 얻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Q의 원소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선언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인테저 32bit으로 선언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Q를 다 사용하고 나서는 Q 해제 함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Q 해제 함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Q 출력 레퍼런스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원소를 Q에 추가했으면 또 원소를 Q에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데이터 손실 없이 이 병렬 루프 안에 데이터를 전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함수를 찾아서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 스타트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자, 위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루프가 다 거짓인 경우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그런데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자, 이 위에 루프에서 데이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diff 값이 표시가 되면서
diff가 50이 되는 순간 이 스타트 값이 정지화되면서 멈췄던 거죠. 그리고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50이 되면 또 멈추겠죠. 그래서 구독자분이 요구하셨던 요구사항 세 가지를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자, 병렬 루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루프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게끔 해서 나중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드 코딩을 해서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1차원 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시작 버튼이 참이 될 때마다 원소를 큐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지만,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정지 조건을 판단하게끔 해서 자, Shift 레지스터에 저장된 최대값과 현재 취득한 값과의 차를 절대값을 취해서 그게 5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원하는 정지 조건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그램을 정지했다가 다시 실행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 스위치로 했습니다. 놓을 때 스위치로 한 이유는 뭐냐면 로컬 변수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지 버튼이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정지 버튼을 거짓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값을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이 값이 거짓이 돼서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웨이폼 차트이기 때문에 히스토릭 데이터를 빈배열로 초기화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은 이전 데이터가 초기화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병렬 루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